안녕하세요, 위소엽입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오늘은 시티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쇼츠를 한 번씩 즐겨보는데 지금이 너무 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몰라도 쇼츠에 딥페이크와 AI 음성을 결합한 이말년이 부른 Stop the Season in the Sun 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와, 이거 예전에 한국 가수 정재욱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 대히트를 친 곡이더라고요. 튜브인가 하는 일본 락그룹이 1986년도에 부른 노래였다니 거기에 이말년 씨의 얼굴을 입히니까 이말년의 그 매력 있는 목소리와 튜브 보컬의 촐싹대는 움직임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원곡 Stop the Season in the Sun 교차 편집 영상을 감상하는데 그 시절 일본의 버블 경제의 음악이 이토록 세련되고도 멋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마다 대표하는 J-팝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또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번안한 곡들도 몇 곡 있는데 8090 시절의 시티팝이 세련되면서도 마이너 코드에 좀 감성적이면서도 풍부한 브라스 음색이 정말 왜 이 시절의 일본 음악들을 국내 작곡가들이 표절을 했는지도 좀 알 것 같고 물론 이 시절의 한국 음악도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확실히 좀 고하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사람의 취향 차이도 있는 부분이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J-팝 영상을 보던 중 1979년도에 발표된 마츠바라 미키의 Stay With Me라는 노래와 1985년 발표된 타케우치 마리아의 Plastic Love가 가장 인상적이게 제 귀에 팍! 하고 박히더라고요. 어떻게 1979년도 80년대 초에 이런 수준의 음악을 만들 수 있었지?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이러면서 노래를 듣다가 또 궁금해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을 검색해서 찾아보았는데 마츠바라 미키라는 음악가의 인생을 보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재즈 싱어였던 덕에 3살 때부터 피아노와 재즈를 배운 그녀는 중고교 시절 락밴드를 거치면서 1979년 첫 싱글인 한밤중의 도어 Stay With Me라는 노래로 데뷔하여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싱글 17장, 베스트 앨범을 포함한 정규 앨범 15장을 발표, 일본 각지에서 연주 활동을 지속하죠. 1990년도 이후에는 결혼, 이후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다가 2001년 그녀는 자신의 주변 동료들에게 사정상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전화, 메일 등을 다 끊었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메일을 남긴 채 돌연 잠적해버립니다. 이후 수년이 흐른 2004년 12월 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부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2004년 10월 7일 향년 44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고 말이죠. 그때 이 공백 시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내가 가수, 작곡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 잊혀주길 바래. 이때의 내 생활이 병을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리셋해버렸어. 그녀가 잠적한 직접적인 원인은 자궁경부암 말기였기 때문이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 채 투병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음악 활동이 병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며 이후 자신의 삶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던 음악을 한 것 자체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죽기 1년 전이 되어서는 그동안 자기가 작곡하거나 부른 작품들을 불태우기까지 했답니다. 다만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음악에 대한 증오심이라기보다는 애증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망 일주일 전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생각나.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 또한 그녀는
투병 중 고통으로 의식이 없을 때에도 음악을 자주 중얼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는 사실 음악을 계속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니키라는 가수의 인생사를 보면서 참으로 부러우면서도 내 자신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적 꿈이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음대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클래식 작곡, 현대음악 이런 거 솔직히 대중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인맥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허튼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혼자서 미디 음악을 배워나가야 했고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놈의 돈 얘기면 저는 뭐 발작을 해버립니다. 돈도 그래서 절대 남한테 안 빌려주거든요. 저는 당시 그 제 꿈을 이루기 위해 100%를 다 투자하지 못했고 서울에서의 삶도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래퍼로 도전해봤지만 뭐 망했죠. 그러다 정말 다행히도 남들이 조금은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웹소설도 써보고 앨범도 내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살아온 모습을 보고 좀 부럽게 보는 시선도 있고 성공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사실은 반쯤은 실패한 인생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미키라는 음악가의 삶이 굉장히 멋지고 또 부럽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고 음악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나 때와는 다르게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제 마음에 동감하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희 인생사에 대한 잠깐의 주접이었네요. 분위기를 바꿔서 몇 마디 더 해보죠. 실은 과거의 J-팝이 대단하긴 했지만 현재 상황은 또 다르죠. 일본 J-팝은 솔직히 과거에 비하면 이제 약세고 일본의 그 대단했던 버블 경제의 시절은 무너졌고 그에 반해 한국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뉴진스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는 영상이나 기사를 보게 되면 참 재밌으면서도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하튼 오늘은 과거 J-팝의 시대를 앞서가는 놀라운 수준의 시티팝에 대한 감탄, 제 지난 시절에 대한 소고 등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제 인스타 파워PPO 친구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